저희가 이제 그 중구난방인 것 같아도 이제 되게 주제가 비슷하게 하고요. 또 하나가 사실은 목사님과 우리 유 선생님하고 두 분이 말씀 나눴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 신앙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종교 제도에서는 굉장히 대별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런 표현을 할 때 서로 물러나시면서 이렇게 생각한다 저렇게 생각한다고 저기 진도 나갈 수 있는 게 저희가 참 이게 전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렇지요 저렇지요를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서 이제 끌어나갈 수 있다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서로에서 가장 중요한 고비를 저희가 좀 많이 넘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전 지금 내용 자체는 정말 좋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같은 자리를 안 해요, 이거 서로 다른 단체가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런 내용이. 그런데 이걸 그래도 저희가 계속 끌어나갈 수 있다는 건 저는 정말 굉장히 기쁘고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몇 년 끌어온 보람이 있어 보이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뭐 핏대도 별로 안 오르잖아요. 이게 괜찮습니다. 이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 생각했어요. 아까 책을 봤더니 우리는 하나다라든가 또 얘기 나오다 우리는 하나다 이게 듣기에 괜찮은 거하고 저는 그 말씀을 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그 좋은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까 비슷하죠. 어떤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해결해 갈 거냐. 진리가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가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가짜로 접근하고 긍정적으로 접근한다는 표현을 쓰셨을 때 굉장히 무슨 취지인지는 알지만 그렇게 접근해서는 궁극적인 데 도달할 때 그 가짜라는 단어가 틀림없이 걸릴 거라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트립을 잡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긍정적이라는 단어도 아까 말씀하신 또 웃으면서 빠져나갈 말씀하셨지만 긍정적이라는 건 반드시 네거티브한 거를 또 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원성을 설명하는 건 두 개를 다 가졌다라는 거라 그게 좋아라 사실은 그걸 벗어났을 때인데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두 가지를 또 같이 헤아려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그걸 다 한다는 건 무리죠. 제가 이제 10월 중순부터 하도 특별 수련만 한다고 해서 명상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머릿속으로 한번 다 떠올리는 거예요. 전 저대로 명상 가르치고 있고 하고 있지만 난 명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특강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하는 강좌라면 저라면 어떻게 제가 아는 바를 정확히 전해야 될 건가 제가 좋아하는 명상법은 뭔가 해가지고 명상법이 사실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 명상의 취지도 사실 꽤 다르고 그래서 진짜 아까 명상이 뭡니까 하는 말씀처럼 명상이 뭔지를 제가 정리하지 못하면 테크닉 소개만 하다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테크닉을 소개하면서 명상의 진짜 주제로 넘어가려면 명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뭔가를 명상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명상은 사실은 방법은 간단하죠.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그 명상을 자기가 주제를 정하면 그게 자기 뜻이잖아요. 그렇죠? 뭘 해야 될 뜻이죠. 그 뜻을 설정을 하고 나면 뜻을 정했다고 해서 한자는 의정이라고 그래요. 뜻을 정했어. 그러니까 모든 거를 공부하는 데는 명상이든 뭐든 간에 뜻을 정해야 되죠. 뭐 깨달은 경험이 됐든 뭐 아니면 매일 즐기기가 됐든 정의를 이제 해야 되죠. 그렇게 정의가 하고 내리면 이제 그 답을 찾는 것이 명상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명상 이거 하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단기간에 이 답을 찾아내느냐가 명상의 목적이죠. 명상은 목표가 아니죠. 그죠? 아주 중요한 도구죠. 라자요가 식으로 얘기하면 최고의 도구죠. 그래서 이 도구를 쓰려면 이 도구는 과연 어떤 건가? 칼제비를 하려면 칼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을 한번 더 해보니까 전 정말 명상을 잘 알고 있나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얼마 있다가 또 명상 특강 딴 데가 대학 가서 한번 해야 되는데 명상이라는 거를 가게 되면 시간상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대개 명상을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눈을 감고 자세를 잡고 아까 뭐 단전을 쳐다보든 어디를 쳐다보든 이렇게 생각을 하거나 그거 왜 아무 생각하지 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석가의 호흡 수련법은 말이죠.
그게 빨리의 경전에 아주 예로 잘 나와 있어요. 정확한 문구는 잊어버렸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호흡 수련을 하면 어떤 결과가, 호흡 수련을 할 땐 호흡 수련을 하면 뭐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이런 효과를 기대하며 호흡 수련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호흡 들숨을 쉬고 날숨을 쉬고 이런 식이에요. 거기에는 잘못될 이유가 없어요. 그 잘못되면 언제든지 고칠 수가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명상이 언제나 다 살아날 수 있고 언제나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거면 알아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아파하면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린 명상에서. 네, 명상에서는 이제 조금 전에 이런 거죠. 내가 보통은 이제 그 호흡수련법을 하신 사람의 보통은 이 호흡수련을 하면 내가 깨달음에 이를 거야 또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 깨달아요. 호흡수련만 하면 깨달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도 호흡수련 한 몇 년 했거든요. 근데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고 명상을 해요? 아니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전호흡이나 사마타가까지가 어디까지를 사마타라고 합니까? 사마타는 이제 보통 이제 요가에서 요가사는 제쳐놓고 사마타는 어디까지가 사마타? 고진부부터 대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명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어떻게 사마타에 들어가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연결해서 근데 거기서는 그 제목이나 또는 어떤 목적, 해탈이 뭐니고 그런 걸 전제로 하지 않고 들어가는 것 같아 보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요가에서 쓰는 용어가 이제 보통 지금 말씀하신 걸 썼기 때문에 그쪽 용어로 설명하면 이래요. 저희가 그 사마타를 우리 삼매라고 번역하죠. 그죠? 삼매라고 번역을 하는데 맨 처음에 지금 제가 의념 또 의정이라는 표현을 거기서는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응념이랍니다. 응념. 그래서 지금 응념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러니까 어떤 주제를 떠올리는 게 응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주 제대로 주의해서 바라보는 거죠. 근데 먼저 제가 대학 얘기를 했을 때 정을 가지고 제목을 정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대학에 관한 책을 내가 2권이나 갖다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있는데 아니 뭘 생각할지를 정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이거 좀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떤 걸 내가 선생님이 얘기하면 나한테 거기는 안정이라고 돼 있어서 네? 가만히 편안하게 안정하는 걸 정이라고 일단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그 말씀을 안 했다니까. 그때 말씀하실 아니래. 지금 들어봐요. 제목을 정하는 거 같이 말씀 그러니까 잘못 들으셨다니까. 저한테 들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 테이프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들으시면 아는데. 지금도 무슨 들어보셔요.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 들으셔야죠. 네. 자, 천천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질문을 하시고 그냥 혼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때도 정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정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나 제목을 정하는 걸 정이라고 안 합니다. 정은 입정하는 지 다음에 정이고 정 다음에 조용한 정인가 그거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순서 얘기하고 두 번째 정을 내가 글쎄요. 지금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또 우기시잖아요. 선생님. 그걸 물어보고 지금도 제가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데 우기시잖아요.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해볼게요. 정은 한자의 정은 어디에나 정해져 있어요. 그게 주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의정은 의정이 아니라 제 설명 들으시라니까 지금 자꾸 딴 얘기를 하시잖아요. 나는 대학에 나온 정을 그때 글쎄 들어보시라니까요.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쓰는 말을 들으시라니까요. 선생님 참 이상해. 그게 질문해놓고 안 들으시면 자 봐봐요. 항상 얘기 들으시라니까요. 얘기하세요. 의정과 정은 다른 거예요. 의정은 뜻이 정해진 게 의정이고 정은 개정해 할 때 정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나치게 자, 들어보세요. 자. 그때는 그렇게 그렇게 안 했다니까. 제가 왜냐면 그거 아는 거. 나중에 녹화한 걸 한번 가서 보셔요. 어떻게 써있나. 왜냐면,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되지가 않지. 자, 들어보세요. 대학에 나와 있는 거는요, 과정을 보통에서 세 군데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건 좀 더 친절하게 설명을 느린 겁니다. 그래서 짧게 해본 사람들은 그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마타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마타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자꾸 정에 또 걸리잖아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마타를 가려면, 인도에서 보통 요가에서 명상을 해나가는 3단계 과정 중에, 한자로 바꿨을 때 제일 첫지 응념이에요. 응념은 응시하고 응집하고 철저하게 바라보는 건데, 이게 뭐와 같으냐? 지와 같아. 한자로 얘기해서 지관법의 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제대로 집중을 하고 주의를 집중해라. 영어로는 pay attention to죠. 어디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 응념의 뜻이고요. 이게 원래 뭐죠? 디라나라거나 다이라나라고 있어요. 원래 용어가. 근데 그쪽은 이제 용어고, 그 다음에 그게 되고 나면 한자에 정숙할 때 정자로 해서 정려, 정려라고 그래요. 정밀한 정자 써서 정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의를 집중하는데 이거를 다른 도교나 다른 데서 의정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래서 응념과 의정은 같고 또 지와 같아요. 주의를 집중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든 명상의 시작은 어떤 주제를 정해서 거기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주의 집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자를 빼서 주의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집중을 하고 나면 그거의 주제에 대해서 깊은 사고, 숙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에도 그 과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자로는 정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밀하게 사고 깊게 사려 깊은 여자를 써서 정려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깊어지다가 보면 몰입에 들어가서 사마타가 이루어진다. 삼매가 이루어진다. 이것이 삼매에 들어가면 해탈의 관문에 들어서는 거다. 왜? 주제를 해탈로 잡으면 글로 들어서는 거고, 작은 깨달음을 주제로 삼으면 삼매에 들어가면, 삼매에 들어갔다는 뜻은 이런 거군요. 삼매에 들어가면 모든 의심을 떨쳐버리고 그 주제표에 집중해서 무상이 된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사마타는요, 삼매에 몰입을 해서 주제 외에 아무 생각도 없어져서 거기에 잡상이 사라지고, 잡상이 사라지는 걸 한자로 명상이라고 그러죠. 이게 제가 가르치려고 단어를 정리를 했어요. 명상하면 명상은 깨달은 상태의 그 가장 기본 조건을 쓴 거기 때문에 이 상이라는 것 자체가 모양 상자의 밑에 마음 신자의 상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편견이 가미된 모습이 그냥 모습이고, 여기에다 마음 신자 붙이면 사물을 바라봤을 때,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자기가 왜곡돼서 바라본 자기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편견이거든요. 바꿔서 표현하면. 그래서 이 편견을 지워진 상태가 어두울면 명상, 또는 상이 없는 무상, 이겁니다. 이건 무상과 명상은 답이 나오는 상태에서 삼매 때는 무상이며 명상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지금 서로 다른 용어를 갖다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설명을 잘 안 해놨죠, 책에. 그래서 이 단어가 명확하게 무상 명상이 되면 거의 같은 뜻이고요. 그렇게 되면 삼매 때문에 인투이션, 직관의 답이 떠오르게 되죠. 어떤 답? 내가 원래부터 알고 있던 내 안에, 뭐 아까 지금 참나가 알고 있던 답이 안에서 앞에서 가리는 걸 딱 뚫고 정답이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명상은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정은 말이죠. 주의 집중을 하고 나면 그 상태에서 딱 빠져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이게 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제 정하는 건 정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때도 의정 얘기하신 걸 갖다 정으로 혼동을 하신 것 같은데, 의정이라는 단어가 설명할 때 쉬운 게 뜻을 뭘 내가 깨달으라고 하는 주제라는 게 뜻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건데, 보통에 이제 제가 답답해 왜 명상 과정을 여기서 시작을 하냐면, 창간식기 과정은 사실 뭐 6개월, 4개월 이런 식으로 있어서 보통 사람이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언제나 상시 들어올 수도 있게 하겠다는 의지도 가지지만, 또 하나는 명상이 단전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숨을 쉰다든가 자항호흡을 한다든가 건강은 좋아져요. 거기 무슨 깨달음이 있겠어요? 주제가 그건데.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제가 뭐냐고요, 주제가.
깨달으려면 깨달음이 주제가 되어야 되고 영을 하려면 영이 주제가 되고 그 호흡을 하더라도 영과 관련된 호흡을 뭔가 연결할 수 있다 그건 말이 돼. 그냥 단전 바라보면 단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뜻을 뭘로 정하느냐. 근데 여기에 이제 어떤 그 처음에 아이디어 컨셉이 중요하게 정해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데 그 사색을 깊이 하다가 보면 그때 입정 상태가 들어가고 입정 상태가 되다가 보면 모든 걸 잇는 선매 상태가 들어오게 되죠. 그 선매 상태가 들어오면 답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때. 왜냐 그 들어가는 게 오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깊은 데를 내가 3년 해봤는데 달라지더라. 달라지는 건 좀 잘못된 거 하더라도 또 희민 스님 얘기한 것처럼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돼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간 상태에선 분명히 보이는 게 있는 거죠. 근데 누가 더 많이 보느냐는 다른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수련법이 어떻게 해야 되냐는 질문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해를 했는데 그때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이야말로 자기를 돌아보고 명상이죠. 근데 우리 그 테크닉은 명상이라 그럴 뿐입니다. 근데 그건 지관법, 윗바사나법 뭐든지 다 큰 문제는 없는데 그 다양한 방법들의 공통점은 요가에서 벗어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질문도 잘하셨는데 그거를 3단계를 조금 대학은 또 재미난 게 거의 맨 앞에 제일 중요한 거라 이걸 5개죠? 5개인가 6개인가? 대학에서는 첫째가 지호, 네. 지후 정하고 네. 정후 그것도 정해 예. 푸 정계 옆에 이제 깨끗하다는 그 고용. 네, 고용. 그 다음에 안이에요. 네. 정 다음에 편안한. 저한테 안자를 여쭤보셨어요. 안 다음에 여예요. 예. 여 다음에 득이고. 여기 대학의 그저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상태로 공부하라는 뜻으로 딱 나와 있어요. 글쎄 그 제일 앞에 나와요. 설명이 들어서 그게 불교에서 그 정하고 명상하고 다 관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할 때 정을 나는 이렇게 자세 잡고 안정하는 걸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 잠깐 한번 내가 얘기했는데 그때 나는 어떻게 들었느냐면 그때 정은 무엇 생각할지를 정하는 걸로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게 내가 잘못 들은 잘못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다가 나중에 안을 물어봤어요. 안을 저한테 명시적으로 질문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니 뭡니까라고 질문했어요. 나중에 여 다음에 무슨 글자입니까? 여 다음에 득이에요. 그게 이제 직관으로 그러니까 답을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여는 어떤 답을 여는 이게 아마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는 아까 정력. 사역이 다음 네, 정력이니까 이게 재미난 게 거의 모든 수련법은 한 데서 3개 정도 써요. 네. 그런데 대학은 지금 말씀하시는 이제 6개는 이거를 근데 책마다 제일 앞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사고 방식을 대학은 앞에서 풀었어. 그래서 그 대학이 훌륭한 책이고요. 네.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하다 안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안을 설명하면서 앞에 거를 같이 설명을 했는데 이 정을 지금 혼동을 하셔서 그 정은 지금 말씀하신 정할 정자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고요함에 빠지는 고요할 정자가 있고 그래요. 그걸 현대의 어떤 분이 쓰신 대학을 설명한 거에는 뭐라고 했느냐면요. 지, 정, 안까지를 불교의 사마 같다고 했어요. 그 해설한 거예요. 그러고서 여와 득을 우파사나가 같다 해서 지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정혜, 지관, 정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그거는 명상 제대로 안 해본 분이에요. 명상을 해본 사람은 안 해요.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명상 안 해본 분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거기에 여가 정여가 이미 요가의 2단계에 들어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나도 명상책을 많이 봤지만 지금 선생님 같이 얘기하는 건 드물어요. 왜냐하면 안까지는 어떤 주제도 없고 의안도 없어요. 마음에서 모든 걸 다 깨끗이 하고 생각도 버리고 텅 비워놓는 상태까지를 사마타라고 하고 그래서 잡념이 뭐니 다 없어지고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없어져서 그런 상태에 됐을 때 평균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때 가서 지혜에 대한 이 사물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선불교하고 틀리고선 선불교에서는 그때 일반 대상을 삼남한상에 두지 않고 화두에 두기 때문에 그것이 좀 특별하다, 간화선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 간화선이 그래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그래서 좀 특이하다 이렇게 화두를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깊이 그걸 깨치려고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마타의 경지까지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게 없이 모든 숙제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힘도 다 빼는 상태에서 아주 그냥 자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까지 간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닌가. 여러 가 보면서 그렇게 저는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예. 제 느낌을 아니, 저는 솔직하게 주셔도 좋은데요. 왜냐하면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더라고요. 아니, 불교적인 입장이 그런 게 아니고요. 불교에서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냐면 화두선, 간화선이나 아니면 묵조선이든 뭐든 제대로만 하면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요가 쪽에 있는 영상도 잘못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라자 요가가 지금 하시는 데 말고 다른 데 화가 있잖아요. 잘못하면 다르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제대로 가르치는 데는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형상을 하려면 어디 주제를 가지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있어요. 상도 잘못된 상이어도 그때 내 생각이 때문에 그걸 영으로 한자를 바꿀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상을 문영이라고 쓴 게 저는 개념의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무상, 명상 이런 단어 가정은 아주 명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를 가지고 어떤 뭐를 찾아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머리 구조를 가지고 생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하실 때 명상을 3년만 해도 내가 뭐 좀 보이더라고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화가 나는 거를 갖다 알아차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16중까지 가던 게 여기까지 갔다고 이런 표현을 한 거는 알아차리는 순간에 이게 들어올라가 이게 이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석가가 가르쳐 주신 위파사나 이런 걸 갖다 이제 보통 알아차림하고 많이 연결을 시킵니다. 마음 챙김. 그런데 알아차림은 실제로 우리가 뭐를 하든 간에 이게 이거네 하고 찾으면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은. 알아차린 거예요. 오늘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 좀 얘기해요. 네, 그러시죠. 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공부에 의해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 승려들이 쓴 것도 있고 또 외국인이 쓴 것도 내가 봤는데 알아차림을 뭐라고 했느냐면요. 현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사람이 이 사물에 대해서 인식할 때요. 우선 감각적으로 오감에 우리 머리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그 들어온 것을 우리 자신의 인식작용에 의해서 개념화한답니다. 그래서 개념화하는데 알아차림은 개념화는 벌써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뭘 형성하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전, 그 직전 그러니까 그냥 감각적으로 오감으로 들어왔을 순간에 우리 머리는 무의식이든 인식적이든 벌써 그 사이에 인식하고 판단하고 개념을 형성해버려서 순간으로 그 비프라로 빠른 순간에 벌써 다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하기 전, 그 틈, 그걸 알아차려서 거기서 더 생각을 진전 안 하는 거, 그걸 알아차리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제가 지금 느낌이 제일 오더라고요. 그 넘어가면 개념화예요. 그래서 그러면 벌써 안 되기 때문에 그 알아차리면 그거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게 맞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알아.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그 감각이 다 근데 들어왔을 왜냐하면 때 이 뇌라는 것이 말이죠. 예. 그 감각이 들어오면서 동시에 인식과 넘어간다. 판단을 해버린대요. 그래.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을 알아차리기가 명상을 참 많이 해야 꼭 알아차리고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이 돼 있고 저도 이분은 그걸 좀 느꼈는데 그래서
알아차린 말씀 하시기에 아니 이게 좋아요. 근데 저 지금 이 알아차림을 동의했습니까? 나는 거기서 삼아타라고 알아차림까지는 삼아타라고 하는 걸로 아니 잠깐요. 예. 그러니까 맞다고 생각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그거 갖고 실제로는 안 맞아요 그게.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그건 이제 경험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말씀한다고 저는 아니, 보여줘요. 자. 저는 그걸 지금 네. 실제로 좀 경험을 해봤는데 그게 그걸 하면 머리에 잡념이나 모든 게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앉은 채로 얼마고 잠도 잘 수 있어요. 서서도 그러고 하면 잠이 잘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잡념이 전부 없어지니까 좀 편안해지니까 생각이 없어지니까 잠도 바로 자려고 그러면 바로 자요. 그게 명상인가요, 잠인가요? 아니 아니, 명상을 잠 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글쎄요. 명상 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알아차림도 아까 아니고 제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린 거는 아니 자 네, 지금 저는 거기까지 아니 자 제가 이어서 가볼게요. 지금 알아차림이라는 거를 동의를 하시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진전해 예. 볼게요. 알아차림은 생각보다 저는 쉬운 거라고 생각해요. 알아차림은 알아차린 거예요. 그냥.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아니 그러니까 네. 아니 그래서 저 말씀 좀 들어보시는 게 괜찮지 왜냐면 않을까요? 캐치하기 어렵다고. 아, 선생님 말씀 다 하셔서 좀 예. 들으시면 자, 예. 우리가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을 이제 나오셨잖아요. 자 근데 그 알아차림에 대해서 질문이 아니라 그 알아차림 말씀하시기에 제가 아니 그래서 의견을 말씀하셨잖아요. 예, 의견이 아니라 내가 본 걸 말씀드렸어요. 본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예. 동의를 하시면서 예. 그렇긴 한데 실제로 되기가 어렵다고 그러셨어요. 그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면 그건 그냥 알아차림이 아니고 감각 이전에 감각으로 느끼기 이전에 순수하게 들어오는 거. 사실은 원래 이제 느낌 수련에 이 수수령이 있습니다. 석가의 수수령은 어떤 걸까요? 자, 이게 지금 알아차림을 너무 숭고하게 얘기하니까 알아차린 거 그냥 알아차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알아차림에 어떤 감각이 들어올 때 그게 뭔가 진짜다 가짜다를 평가할 만한 실력이 서면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그쵸? 누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꼈다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할 재간이 없어요. 그쵸? 왜? 인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딱 접수를 했어. 그 내가 머리로 판단하기 전에 원 느낌은 어떨까? 이거잖아 사실은. 근데 그거는 말이죠. 그렇게 알아차린다는 거는 원 느낌은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지 그거가 특정한 그것만이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차림 이런 거죠. 어느 방에 착 들어갔는데 선풍기, 에어컨이 많이 틀어놓여 있으니까 갑자기 한기를 느꼈다. 한기 느끼는 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리는 건 뭐냐? 알아차림의 명상은 뭔가 바뀌거나 변화하거나 내가 생각하는 걸 느끼는 거죠. 알아차림 자체가 있어야 그 다음으로 시작을 하죠. 알아차림. 닮은 인식을 알아차림이라고 말씀하시네.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어때요? 한기라고 하면 벌써 인식돼가지고 판단까지 한 거예요. 글쎄요, 좀 들어보시면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조금만 듣고 내 의견을 글쎄요. 얘기하는 거 말씀하세요. 알아차림을 한자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뭘 오해하시는데 알아차림은 오해가 아니라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요. 알아차리는 걸 한자로 바꾸면 인식한다라고 그럽니다. 그게 뭘 지금 뭐 특별한 거 아시는데 알아차림이 한글이에요. 그냥 인식은 한자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불교 공부들을 좀 더 하시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느낌에 나오는 게 아니비설신식이라고 합니다. 그게 다 알아차림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알아차림을 진짜라고 보지 마라. 네가 느끼는 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산업서 수련 얘기까지 했구만. 아까 몸만 얘기했지만 내가 받아들인 느낌은 이러이러하다. 나는 이렇게 느낀다. 그러니까 거기는 알아차렸는데 어떻게 알아차렸냐? 내가 느끼는 느낌은 진실하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느낌이 있답니다. 이게 정확하게 알아차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석가의 수련법이 알아차림과 아주 밀접하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지금 딴소리를 하시니까 알아차리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 느낌 이전에 진짜는 뭐냐? 그래서 느낌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느낌은 난 이렇게 받아들이네. 진짜
내가 이렇게 안 받아들였으면 어떨까 하면 내가 좋아하고 어떤 느낌이 들어오면 좋고 싶고 이런 판단이 막 들어가죠. 그게 이제 선악과 호의 판단, 불교에서 번뇌의 시작이라고 그러죠. 그 판단이 거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아, 나는 따뜻하게 느끼, 너는 좀 뜨거운 것 같아 싫어했는데, 아, 나는 이게 뜨거워, 이게 싫다고 느끼네? 이러면서 천천히 원래의 느낌을 그대로 하면 내가 거기서 느끼는 판단 작용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느낌의 순수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느낌 수련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기본 조사를 하려면 좀 철저하게 하고 하셔야지. 내가 알아차린다는 건 나는 그거보다는 감각 이전에 이렇게 느끼는 이 상태를 알아차리고 싶어서 난 이걸 알아차리기라 부르고 싶다. 그건 소수소리지만 좋아요. 그렇게 쓰던 문제가 없어요. 그건 소수소리끼리 진짜 알아차리면 예? 아니라 감각과 인식 그 틈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지금 말이죠. 내가 조금 설명을 더 해야 될 것 같으네. 지금 두 분 말을 제가 한번 제 느낌을 얘기해 볼게요, 그럼. 원래 그 알아차림이라는 건 난 개념화 과정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설명하신 개념 이전에 그러니까. 좀 다르죠. 느낌이 지금 딱 닿잖아요. 느낌이 닿았을 때 순간적으로 개념화로 넘어갑니다. 개념화로 넘어가요. 동시에 그러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넘어가기 글쎄, 전 그걸 더 전을 지금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게 수행을 할 때 아니 들숨과 불교에서는 들숨과 날숨을 집중하라는 것이 다른 생각을 전부 지고 들숨과 날숨 조금만 일단 집중해서 그 감각을 느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서 이제 숨까지도 아니. 생각에서 없어져 버리고 감각도 없어져 버리면 그게 바로 그 순간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 틈인 것 같아요. 알아차리는 순간이에요. 아, 그래요. 말을 하자면 지금 우리가 지금 개념의 상태가 아니냐 저기 안에 어떤 딱 느꼈잖아요. 벌써 느낀 순간에 개념화가 돼버립니다. 개념화되지 하기 전이 그 틈을 아니, 그 틈이 제일 좋은 건데. 그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느 스님이 쓰신 자, 건데요. 보세요. 저 뭐에 팔정도에 관한 책을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참선하는 방법을 쓰시면서 그 개념에 조금만. 내가 한번 잠깐 조금 더 이제 윤 교수님 얘기 한번 좀 들어보세요. 자, 진행해 보시죠. 예, 제가 조금만 좀, 예. 아까 좀 오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 하시잖아요. 응? 감각이 좀 들어왔습니다. 감각이 이제 딱 부닥쳤어. 그럼 이제 딱 수다게 딱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개념을 하다 넘어가는데, 그 중간 과정이 분명히 아주 짧은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하면 이미 놓친 거거든요. 잡으려고 하면 놓친단 말입니다. 예.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데, 맞아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 순간을 잡기 위해서요, 치밀하게 이걸 자꾸 관찰하거든요. 근데 그걸 놓칩니다, 사실은. 관찰을 하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이론적으로 틀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 저는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걸 절대로 못 잡습니다. 못 잡아요. 그 순간을 못 잡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얘기예요. 내 감각에서 잡혔잖아요. 잡으려고 그러면 잡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 조금 더 들어보고. 네. 예, 제 설명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감각에서 잡혔어. 근데 이게 사람마다 뭐가 다르냐면요. 언제쯤 가서 알아차리냐가 다 다르다고요, 사람이. 개념화가 한참 진행이 됐는데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직전에 알아차리는 사람도 있고, 그 순간에 알아차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러나 그걸 우리가 따지지 말자는 겁니다. 저희는 실생활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내가 느낀 순간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진행이 되든 안 되든 느낀 순간이 있잖아요. 느낀 순간을 알아차리면 이 순간으로 더 진행은 안 된다 그러죠. 여기서 멈춰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요 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느낀 그 순간을 알아차리만 하면 어느 순간에 알아차리든지 알아차리만 하면 그건 이미 거기서 더 진전은 안 되니까 우리가 그 본래 상태를 놓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요걸 잡아야 된다는 거죠. 난 요 순간을 잡으려면 그걸 놓친 거니까 잡으려고 내가 의지를 하잖아요. 그럼 놓친 거니까 내가 느낀 순간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을 그냥 딱 보면은 이게 일로 진전이 더 안 되거든요. 그것이 난 그럼 너무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이게 쉽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 숨을 들숨과 날숨을 들숨. 집중해서 정말 참선하실 때 그 호흡하잖아요. 예, 호흡. 그것은
모든 생각, 다른 잡생각이 없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수면에 집중한다. 그 느낌을 받는 데까지 수련을 하면 일단은 알아차리는 그 순간이 거의 온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왜냐면 거기서 말이죠. 숨을 한 단계 잊어먹고 이 머릿속으로 감각을 옮겨놓으면 머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 오고 숨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도 텅 비어버려서 아무 생각도 없이 맑은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나는 알아차리는 순간으로 봤어요. 왜냐면 그때는 머릿속이 깨끗해요. 진짜로 그 머릿속이 깨끗하지 않으면 알아차림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숨까지 느껴지는 그 전단이 그 전단이만 알아차립니다. 제 자신을 얘기하는 거지 이게 어느 건지 우리가 그 모르겠어요. 상태를 알아차림이라 그러고 싶은 거예요. 알아차림이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차림은 아무 순간이든지 알아차림인데. 그러니까 저를 다른 말을 하신 거라고. 아니 그래. 자, 얘기하면 생각이 틀린 한번 해보세요. 예, 그 어떻게 되냐면 이제 깨어 있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교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깨어 있는 얘기는 정신을 말똥말똥 있어라는 얘기가 아니라 좀 아까처럼 반삼매 상태에 들어간다는데 삼매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기에는 참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에고 그러니까 참나가 있고 바다가 있으면 그 위에 출렁이 있는 파도가 있으면 파도를 에고라고 치면 이 바다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참나 상태로 들어가서 외부에 움직이는 어떤 사물의 어떤 움직임을 보는데 당연히 참나는 이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참나 상태에서 들어가서 세상에 오는 어떤 나의 에고의 움직임, 외부와의 자극이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상념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그게 바로 그 상태가 깨어있음이라고. 그리고 그 깨어있음이 바로 좀 마인드풀니스, 뭐 이렇게 어떤 그 집중해서 보는 그런 어떤 좀 아까 말씀하신 거 틀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요 단어도 또 좀 걸려, 사실은. 네. 지금 말이죠.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보고, 이 토론장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책을 보고 그걸 자기 신념책으로 만드는 건 자기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깨어있음, 깨달음, 알아차림 이런 말들이 굉장히 수련에서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걸 각자 식으로 쓰면 어때? 그거는 각자 다르게 쓰는 네, 거는 그게 괜찮잖아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예를 들어서 다양성 때문에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고 깨달음 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는 하나는 사실은 어디에서나 얘기하죠. 외통스러워. 그게 다양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고를 통해서 도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고가 철저하게 통제된 사고가 아니라 근데 통제라는 표현을 써도 돼요. 근데 이 통제는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우주다, 내가 참나다 이런 생각으로 통제돼서 나를 자유롭게 놔두는 통제지. 이게 통제라는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이게 있는데 없는 거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상태에 들어가서 갈 때 깨어있거나 깨달아도 최고로 들어가는 것이지 깨어있다는 건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있다는 표현이지 깨어있다는 것도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거든요. 쉬운 단어예요. 깨달음하고 깨어있으면 굉장히 다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조건이 깨어있어야 하죠. 깨어있는 건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조건이지 깨어있는 것 자체가 그렇게 그거 모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명상도 우리가 목표가 아니죠. 깨달음이 일어나는 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수단에 뭐가 바뀌는 거는요. 뭐 어떻게 하든 간에 그게 명상이든 뭐 땡글땡글 놀든 뭐든 간에 마지막에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만 깨달아진 거예요. 깨달아진 거를 인식의 전환이 인식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인식이라는 단어 쓰면 굉장히 불교에서 싫어하는데 한글이나 이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면 어떻게 쓸지가 우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알아차림 같은 건 알아차림 지금 저는 지금 말 바꿔서 민 교수님 그 표현이 그게 알아차린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알아차린다는 건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절차의 시작이다. 이거죠. 그리고 다 아는 것도 마지막에 알아차렸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시작은
분명히 어떤 변화나 감지되는 걸 알아차리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다. 일단 이 정도. 자, 유 선생님 해보시죠. 아니, 저는 그냥 아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좀 이렇게 경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가 얘기를 나누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느낌이 좀 들어서 조금 화제를 아까 이제 이쪽에 하나된 그걸로 좀 화제를 좀 가져가서 조금 또 나중에 또뭐 소개하시고 저기 좀 얘기를 오늘 저녁에 그 주제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서 그거 아닐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명상이 이렇게 주제가 깊이 들어간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진리보다 중요한 게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모든 종교 단체는 진리를 얘기하고 종교에 이르는 길을 얘기하죠. 어떤 건 그냥 기도고, 어떤 거는 명상을 여러 개 다른 표현을 하잖아요.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학에 나와 있는 명상법, 사실 명상은 단어 안 쓰죠. 생각 잘하기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쓰는 지과, 불교에서 쓰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죠. 요가 있고. 근데 실제로 지금 같은 경우에 이 어떤 면에서 이 테크닉이 완벽하냐 하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자기 책만 놓고 주장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을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석가의 놀라운 점은 좀 그거라고 생각해요. 진리를 설파하는데 책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책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훌륭한 점이 몸을 관찰하고,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을 관찰하고, 네가 믿는 진리를 관찰해라. 그래서 그거 다 알아차리 명상 기본으로 넣었어요. 너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지? 넌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 넌 이 느낌이 그렇다고 생각하지? 이걸 다 토로 붙였어요. 철저한 알아차리기죠. 왜? 나는 이렇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가 이렇다고 하는 게 그게 윗바사나. 윗바사나. 네. 근데 그게 윗바사나든 뭘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고 과정을 관찰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알으려고 할 때 어떻게 되나요? 깨달음이라는 걸 얻으려고 할 때 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뭘 깨달으려고 할 때 주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쵸? 주제를 정해야 돼. 그러니까 주제에다 집중해야 돼. 이건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떠올려서 집중을 하는데 이걸 한자로 지라고 그래요. 주의 집중이에요. 그리고 거기 상태에서 사마띠가 되죠. 그 상태가 몰입이 되면. 그러니까 그거 되고 나면 그 상태에 대해서 뭔가 관찰 나오면 다 오는 거야. 그죠? 뭔가 관찰 나오면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어떤 주제에다 집중만 잘해서 편견 없는 상태 날리고 그 주제 외에 딴 생각이 안 나기만 하면 답은 시험 올라온다. 자, 이걸 한번 풀어보자고요. 이게 뭐냐고 이게. 맨 처음에 주제에다 집중하는 거 음집 또는 주의 집중. 이거 다 문파마다 다른 말 다 섞어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단어라고 이게 다르지 않아. 그 다음에 지관법의 지 같아. 그런데 답을 얻으려면 그냥 그 상태에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답을 얻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죠? 이게 관찰이에요. 관찰은 그냥 하는 법이 없어요. 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관찰, 그러니까 지관법, 윗바사나도 그냥 앉아서 바라보면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틀렸다는 걸 바라봐서 제대로 된 게 솟아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사고 과정에 답을 얻는 과정을 읽어보면 간단하게 이름 붙이는 게. 그런데 주의 집중된 상태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딱 빠져서 몰입되어 있는 상태. 아, 이거 삼매나 이거죠, 삼매.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갖다 놓고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왜냐면 문파가 많아서. 그런데 우리 사고 과정을 나누면 아주 간단명료해요. 그렇게 해야 답을 얻잖아요. 근데 정령 과정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죠? 솔직히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는 분석 명상으로 하는 것처럼 달라라마식으로 할 때는 이쪽에서는 책 안 보고 주로 이렇게 하지만 거긴 이것도 뒤져보고 저것도 뒤져보고 책도 보고 지금처럼 치고 나는 이야기도 보고 흘러가는 우주도 보고 이러면서 틀린 거 고쳐가면서 하는 과정도 틀림없이 명상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또 이런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명상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거 나름대로 또 다른 분석 명상 이름을 붙였어요. 왜? 화두선에서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런데 교선일치 뭐 이런 거 결국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내가 어떤 주제를 놓고 답을 하려고 하는 과정을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름을 갖다 붙이면 생각보다 쉽다는 거예요. 거기 크게 이견이 날 게 없어요. 거기 뭘 복잡한 게 있을까? 그래서 저는 저도 수렵하고 사실 그런 편인데
책에다 외우는 것보다 우리 수련하는 과정을 놓고 거기다가 머리에다 집어넣기만 하면 잘하는 게 어렵지 이론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렇죠? 자, 또 뭐? 선생님식으로 하더라도 틀림없이 뭔가 경험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건 맞죠? 그런 면에서 이제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니죠. 저는 라자 요가를 가르치시는 분으로서는 굉장히 뭔가 답답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떤 명사도 자기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그죠? 사고력이. 그런데 기왕이면 어떤 거를 알았을 때 누구는 코 만지고 그냥 놨는데도 어떤 사람은 아시다시피 누구야? 법달 스님인지 누군지 희능 스님 때 법화문과 3,000번을 읽었고 외우고 했다는데도 아예 근처도 못 갔다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건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어요. 누구보다 법화경 잘 외우겠지. 그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주된 내 목표가 방법이 옳다라는 그거 내 것만이 옳다. 아니 명상과 아니죠.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 책에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책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해를 하시려고 지금 애쓰고 그걸 계시는 아니죠. 자, 지금 봐보세요. 저는요, 그렇게 하시면 명상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저 거꾸로 궁금한데, 네. 보셔요. 호흡을 쉬었다 냈다 하는데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했어요. 아니,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그러셨어요. 불교에서 이상한 사람이 하는 수행법이지, 제대로 된 불교 수행법이 아닙니다. 그게. 왜냐하면 석가는 호흡법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스님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 아는 스님들도 그렇게 수련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감각이 뭐고 다 잊어버려갖고 있었어요. 호흡 자체에서 편안함을 얻었어요. 훌륭하죠? 그래서 거기 뭘 할 수가 있냐. 명상이 그 편안함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그걸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글쎄, 그럴 땐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못하신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네. 제 의견은 편안함이라는 건 몸에서 모든 생각이나 잡념이 다 사라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개인적인 그 전에 배웠던 이런 거에 구애 안 받고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대답. 아주 깨끗한 마음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저렇게 말씀하시면 편안한 대로 그냥 멍하고 앉아있는 걸로 잘못 아신다고. 나 주무셔도 괜찮다고 그랬거든. 아니 그건 하시지 마세요. 제가 자려고 하면 잔다는 뜻인데 이게요, 아니에요. 토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니, 알아야 되는데. 아니. 그때 자도 됐다고 분명히 자랑 상어 얘기하셨거든. 그거 안 쓰면 잘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느 날또 주무실 때도 주무실 수도 있고 그렇죠. 뭘 그렇게 하고 나 얘기했는데 아니, 그럴까?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사물을 보라는 브레이크 잡아서 힘들지. 의견 나와요. 서로 이제 얘기할 때 다 얘기하는 거지. 딴말 이따가. 아니, 이게 토론이 시작이에요. 네. 토론의 시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시작하는 거, 이제. 네. 제가 아까 얘기드렸죠. 명상을 지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또 우리가 아까 딴 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궁극의 깨달음에 도달하고 싶은 사람, 그 다음에 편안하게 하고 싶은 사람, 편안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요, 편안한 게 목표예요. 편안한 거가 목표인 사람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냥 수식관만 해도 되고요. 호흡법만 해도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으로 생긴 게 호흡과 수식관이 불교에서 많이 쓰는 건 생각을 깊이 들어가는 단추로 심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건 수련의 알파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나. 그건 써있어. 교본에도. 그 다음에 그게 집중이 되고 딴 생각 안 하는 연습이 되면 그때 주의 집중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가죠. 그러니까 명상의 가장 기준은 앞에 게 아닙니다. 뭘 떠올려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거기서 어떻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거죠. 목표가 편안한 거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무엇을 떠올리는데 무엇을 떠올려서 제가 그죠. 뭐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목표에 따라서 뭘 얻고 싶으냐를 떠올린다. 그게 의정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만일 해탈 어떤 그 경지에 좀 첨단 상태로 들어가는 이제 그 변성 그 이상의 어떤 뭔가 해탈이라고 얘기도 그랬지만
그런 단계로 가려면 거의 어떤 생각, 다른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목표예요. 네. 그걸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경상도 단지 그냥 사마타나 아니 윗바사나 이런 거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돈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돈은 그러나 어떤 그 돈호가 된다고 해서 성철 얘기하듯이 곧 돈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철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돈수라고 했죠. 돈수 갔다고 했죠. 예, 그러니까 돈호하면 곧바로 돈수 그냥 그러니까 성철 스님 인정하면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내 말은 그걸 틀렸다는 얘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걸 깨달아도 이제 그 무한할 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태를 제가 깨달아도 자기의 남아있는 습이 있기 때문에 자기 어떤 그런 성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완전히 순식간에 뭐 바람같게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나머지 이제 그 부분들을 닦는 그런 어떤 따끔이 이후에 계속 이제 있어야 되는 거 지금 아닌가. 질문이 전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뭐가 질문이 잘못됐냐면 조금 전에 윗바사나나 뭐나 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상태를 좀 얘기하신다. 그러니까 어떤 걸 근데 깨달은 상태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질문했던 견성이나 해탈에 가려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해놓고서는 금방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지금.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왜냐하면 질문을 하실 때는 견성과 해탈이 목적입니까 자체는 빼버리고 돈수가 가능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질문 던져놓고 해설을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거지. 생각이라는 게 이제 좀 아까 이제 생각을 얘기하고 그 생각이란 어떤 건지.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바른 생각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게 또 다른 질문이지. 다른 생각이 어떤 거는 또 다른 질문이지. 이제 그러니까 그게 따끔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서 변성하고 이후에서 어떤 그 단계로 관계된 거라서 질문하죠. 근데 그 질문을 하면 저를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 예. 그 깨달은 다음을 얘기하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깨달았다고 전제를 들을 때 그것도 들을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얘기하고 아니면 왜 하지 말아야 돼. 그 질문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뭐냐 하면 제가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여기서는 화자의 이론으로 사회자로서 참여하는 거잖아요. 제가 가르칠 때 달라져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걸 저를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화법도 달라지고 질문은 언제나 허락되지만 우리는 제가 아는 거를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지금은 하시는 말에다 내가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자, 대신에 지적은 받을 건 받아야 되잖아요. 그 질문이 몇 개가 섞이면 본인도 뭘 질문하는지 모르잖아요. 자, 일단 이런 거예요. 견성과 해탈이 가능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네, 한 개만 그냥 우선 그거부터 할게요. 한 개만 하세요. 하나만 한 개만 너무 많은 거 지금 하나만 같아요. 사실은 좀 이따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견성과 해탈은 하나 한꺼번에 해도 돼요. 예. 왜냐하면 해탈은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탈을 벗는다는 게 해탈 아닙니까? 네. 생각 명상을 먹어 다 벗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목표예요. 이 세상에 살던 내 틀에서 모두 벗어버리는 거예요. 해탈 관련된 생각 버리시면 해탈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에 이제 도달하겠다는 게 이런 건데 이런 거예요. 완전한 자유에 도달하겠다면 목표를 완전한 자유에 두고 목표가 완전한 자유라면 주체가 의정이 완전한 자유여야 돼요. 그냥 자유가 아니에요. 완전한 자유. 굉장히 달라요. 제가 아까 여기 가셨던 이 교수님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찾아서라는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궁금하신 분 참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또 들으시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자유, 행복 써놓고 마지막에 참자유, 참행복 아니면 대자유와 지복 이걸 나눠놨어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게 나눠있죠. 일반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궁극적인 행복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이걸 나눴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깨달음에 들어가야만 견성과 해탈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 대자유와 행복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도달하려면 주제가 거기도 써놨는데 주제가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때는 편안합니다. 편안함이 목표인 사람은 편안함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깨달음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는 뭐냐 편안하다 좋다 목표는 괜찮아. 그 대신 내가 추구한 건 편안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 편안함에다가
모든 진실이 담긴 것 같은 설명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 중요한 대화기도 편안함은 안에 중간에 들어가 있지 마지막이 아니거든. 마지막은 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중에 주제를 정해서 다 크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명상은 먼저 얼마나 치열해야 되냐면, 제가 그잖아요. 이 수단에 들어와서 아까 얘기하니까 다른 거 뭐 이렇게 해서 다룰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라고. 이건 단호해지는 이유가 적당히 다양성을 존중해야 될 분야가 있고요. 모든 사람 다 소중하잖아요. 그걸 존중하는 거, 거기 이른 그 모든 걸 체험해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을 체험하는 건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거든요. 진짜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자유를 누리는 사람 아니고 가능하지 않아요. 그게 왜? 아까 우리 얘기한 신념체계, 이게 다 걸러내거든요. 근데 이 신념체계 모두 벗은 게 해탈이에요. 이 간단해요. 해탈은요, 신념체계 모두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신념체계에서 걸리는 걸 108번대라고 그래요. 용어가. 근데 사람들이 신념체계 하면 이게 뭐 특별하게 요즘 말이고, 불교에서 108번대 하면 뭐 뭔가 대단하거나 특별한 거냐, 천만에 그 같은 거거든요. 신념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그 번뇌가. 그래서 이 신념체계가 꽤 진리에 가까운 사람은 번뇌가 적고, 신념체계가 꽝인 사람은 모든 게 걸리게 되지. 그러니까 3년 하시면서 편해진 거는 돌아보면서 그게 많이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볼 때는 명상이라는 게, 이제 아까도 이제 호흡도 그래요. 호흡을 바라보면서, 호흡이 내가 수련의 단초고 명상의 단초인데, 이걸 하다 보면 내가 이 수련만 하고 기초를 잡을 수 있다. 아니면 편안해지고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그때 어떤 주제를 들어가 줘야 된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아까 표현했을 때 그게 다인 것처럼 얘기하다가 그것이 끝나면 어떡합니까 했더니, 거기서 뭘 봐야죠. 그 처음부터 그런 수련법이 아닙니다. 기초인 거예요. 기초.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적을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많이 얻어가셨을 분인 거예요. 하신 분. 왜냐면 그 책 지금 이해되죠? 마지막에 반발하시면서 나를 멍청하게 뭐냐고 내가 관찰을 하는 거지. 처음에는 분명히 그 상태에서 편안하고 잠도 자고 좋다고 했거든. 그게 목적인 것처럼. 천만의 말씀이니까. 근데 나중에 본인이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된 건 어떤 거냐? 누가 써도 괜찮은 거. 언제나 괜찮은 거. 그리고 놀랍게도 명상이 제대로 된 건 누구나 써도 괜찮고 제대로 된 사고로, 아까 우리 생각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을 잘하는 법이 명상법이에요. 사실은. 왜? 내 잘못된 신념 체계를 넘어서 제대로 된 생각을 하는 법이 잘 생각하는 법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신념을 넣으니까 나는 그러니까 속감이 위대해진다니까. 나는 이걸 맞다고 생각해? 이러고 생각하면 지금 이 토론을 참여할 수 있잖아. 근데 토론에 참여했는데 내 생각만 얘기해야 돼. 토론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지정하시면서 바꾸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아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냥 그거 하고 나면 어떠냐. 근데 이런 거 얘기 나올 때는 어떤 상태인 거를, 이래서 견성과 해탈해진 거는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사실은 어떤 사람이 견성하고 해탈했다 하고 막 주장하는 사람 많잖아요. 또 뭐가 과연 그친 거냐. 저도 수련을 하면서 도대체 선지식은 뭐며 깨달았다는 건 뭐 정말 대답을 이뤘다고 그냥 조금 깨달은 건 가는 게, 무슨 박사들도 조금 깨달은 거예요. 교수들도 좀 깨닫고. 그런데 진짜 우리 대답을 했다고는 안 하거든. 그건 설방이지. 그러니까 대답을 하려면 모든 걸 거의 깨닫듯이 해야 되는데, 아까 도노하듯이 해야 되거든요. 도노를 하려면 가장 궁극의 최고의 질문을 던져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목구하들을 최고로 치는 이유는 나를 관찰하면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최고의 일화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관찰하다 보면 우주도 알아가지고 그냥 신과 누군지 알지, 하나인지 이것도 알아지고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나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석관 정을 그렇게 갖췄어. 그래서 석관 위대하다는 게 경전 위주가 아니라 몸, 마음, 네가 믿는 진리, 이거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딱 나눠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면 기준이 있어요. 번뇌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불교에서 번뇌를 벗어나는 게, 번뇌를 이 매사에 옳다, 그르다,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런데 좋다, 싫어한다 하면 중간쯤 있거든. 애매한 거. 저놈은 옳다, 저놈은 틀리다 하면 또 중간쯤 있거든. 그래서 6가지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6가지, 귀로 듣기에 6가지, 코로 냄새 맡기에 6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씩의 육식이, 아니, 비설식, 의까지, 뜻까지. 뜻을 뜻도 진실하지 않은 거야, 뜻도. 그러니까 6가지에다가 6펑가 6개면 36이잖아요. 66이 36. 그 6분의 육식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36이에요. 근데 불교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이거는. 거기다 36에다가 사람은 말이죠. 오지 않은 일도 걱정하고, 지나간 일은 지나간다는 그것도 걱정해.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곱하기 4. 그럼 몇 개 나와? 이게 108이에요. 108번뇌를 벗어난 사람을 변성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뭔가 꼴찌작거리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변성이 안 됐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아까 질문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긴 해요. 변성 뒤에 뭐 이거 질문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 근데 사실은 여기서 뭐 질문거리 생기지 않나요? 도리어? 없습니다. 괜찮았어요? 네. 시간 때문에 대충 이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 좋은 내용이? 예. 네. 아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 같아요. 얘기할 때 개념을 정하고 뭘 해나가는 건 정말 명확하게 내 머릿속에 패턴을 잡아야만 사실은 연구해보시니까 좋잖아요. 근데 기억을 조금 더 잘하면 더 좋잖아요. 근데 이러려고 하는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못 마땅하신 건 말씀하시면 저도 고쳐도 되고. 근데 제가 여지껏 수련하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사고 구조를 바라보면 간단해요. 사실은 거의 모든 게 왜 틀리냐. 어떤 사람은 대학을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스님이 쓴 걸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이래서 그래요. 근데 석가처럼 우리가 하는 사고 과정을 관찰을 하면 생각보다 무지하게 쉬워요. 뭐가 집중이 되냐면, 자, 어떤 주제를 집중한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주제가 집중이잖아요. 주제 하나에다 집중하면 내가 그게 지금 내 생각이어야 되죠. 딴 생각이 아니라. 그게 명이에요. 한자. 지금, 명이야. 그러니까 무념은 아니야. 일념이에요. 내가 근데 념이 많아. 이 생각도 나고 저 생각도 나. 그걸 뭐라고 해요? 생각 많은 참념. 참념이 수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념이야, 일념. 이게 무지하게 쉽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삼미를 하나 안 써도 돼요. 일념에 집중만 해주면 되는데 잡념이 떠올라, 사람은. 아씨, 아까 밥 먹어, 더 먹을 걸, 뭐. 아까 저 자식은 뭐라, 온갖 생각이 나, 사람은. 그래서 또 지우고 하다가 보면, 근데 이제 집중이 됐어요. 이때가 신념체계가 중요해요. 집중이 딱 되고 나면, 이목보, 사람은 뭐예요? 아까 인본주의 이런 게 다 떠오르는 거예요. 인본주의. 지속 가능한 성장 필요하지. 인간은 그렇게 생각이 돼. 근데 아까 이제 또 다른 질문을 다 던졌잖아요. 우주가 중심이고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다면 꼭 그럴까요? 그럼 그렇진 않겠죠? 이런 말 던지잖아요? 이 신념 체계를 망가뜨리기 시작했네. 그러니까 자기 신념 체계를 뭐로 봐야 되냐? 편견이다. 아까 임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배운 지식은요, 거의 편견을 가지는 거예요. 누구나. 그래서 그거에 한자로 쓰면 모양상의 밑에 마음심 쓴 거. 이런 거예요. 아시다시피 무상의 모양상자만 쓴 걸 가지고 이게 수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마음이 달린 거거든. 마음이 달렸어. 그러니까 이 마음을 없애야 돼. 그러면 자, 여기서 또 제가 나를 장난을 해볼게요. 그 떠올라야 되는 내 같은 신념 측에서부터 잘못된 생각이 많아. 착반으로 틀린 게 많아. 이게 뭘까요? 한자를 쓰면. 자, 편견을 상이라고 했어, 그죠? 이 세상에 수많은 편견이 있잖아요. 이 한자로 뭐라고 해? 아까 잡념처럼 하면 되지, 잡상. 정답이 아닌데 편견을 잡상이니까 아닙니까? 잡념처럼. 그러니까 잡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무상. 그러니까 수련법이 무념무상, 일념무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무상이 되면 어떻게 된 거예요? 삼매에 들어간 거야. 그 주제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삼매라고 다 저쪽에 어디서 썼느냐? 인도에서 쓴 거예요. 라자요가에서. 라자요가에서 쓴 건데 삼매라는 단어에 20개 없다는 거죠. 왜냐? 무상 상태가 됐을 때, 편견이 사라졌을 때 당연히 집중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딴 편견이 없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저 양반이 좋아하시는 대학처럼 득이 왔어. 어떻게? 정답. 그래서 이목구에 대한 화두를 두면 도노가 오는 거고요. 우주나 자연을 둬도 도노가 옵니다. 그래서 도노라는 컨셉을 나중에 이제 그 도노가 뭔지를 명상을 다시 해야 되는데, 도노가 뭔지 알고 혜경이 얘기한 도노가 뭔지 들어오면
희능의 도노라면 돈수가 맞아요. 근데 보통 신수파라고 주장하거나 이제 일부 스님들이 주장하는 도노의 컨셉이라면 정수가 맞아요. 그러니까 도노가 달라요. 두 사람의 도노가 달라. 단어가 달라. 그래서 희능의 도노는 좀 달라요. 그래서 철저하게 무상 뭐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금강경의 원리하고 아주 신수가 이쪽에서 희능이나 인용을 뜻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그게 소위 얘기하는 직비사상이고 곧 이거다 다르지 않아. 색즉시고 공즉시 다 이런 거야. 그래서 그런 쪽의 사고방식이 되는 게 이런 거죠. 주제가 나중에 커지면 그게 이제 반야식이라고 하는데 반야도 뭐 어디에 통하는 진리니까 거기에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면 갑자기 애매한 것들이 하나가 돼서 딱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도노라는 것은 이런 거다 라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 깨친 거니까 오성이 아주 빛나서. 그래서 그런 쪽의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면 도노돈수는 사실 우리가 고민할 게 없어요. 왜? 그건 결과물이잖아요. 수련은 명상은 뭐냐면 잡념을 일념으로 만들고 잡상을 무상 명상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스님들이 멋있게 쓰면 단경, 뭐 금강경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너무 가르치면서 금강 이거 아니 이거 그냥 다 그거라고. 그거는 그냥. 그런데 그걸 갖다 어렵게 쓰려고만 하고 공부 못한 사람일수록 스님들도 어렵게 써거든요. 그거 어려워진다. 그런데 지금 제가 잡상 무상, 명상, 잡념, 인력, 쉽지 않아요? 사고는 이것밖에 없어, 사고는. 제가 쉽게 갈게. 금강경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뭘 금강경이라고 하셨죠? 다이아몬드 수사? 건강은 경쟁이 있지. 그게 복음이 다 금강이죠. 그러지 않는 보석과 같은 거잖아. 못 들어보셨어요? 금강경은 아는데 뭘 금강경이라고 하셨는데 못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말 끊어진 김에 네. 이렇게 지금 한 3달째 이렇게 나와보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모임에서 참 안 나오는 단어가 있다. 그게 뭔가 생각해봤더니 그게 진리라는 말이에요. 네. 사실 어디 가도 손해명하는 수환자하면서도 이렇게 사는 게 진리야라고 하는 말이었는데 이게 참 진리라는 말이 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쓰긴 썼는데, 네. 그건 그냥 쑥 지나가겠죠. 그런 경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굳이 조금 더 얘기한다면 결국 이제 우리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로 가는 길은 다양하고 그 다양성은 존중돼야 되는 것인데 서울은 어쨌든 간에 하나니까 그건 사실이고 그 자체는 진리. 그건 그냥 진리는 사실인 거고 사실 그런 말씀이신 걸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까 알아차리는 거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그건 알아차리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단계 뭔가를 위해서 수단인 것뿐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아차림을 깨달으려 한다면 작은 깨달음이지. 알아차림 자체가 작은 깨달음이지. 이르는 중요한 수단이다. 알아차림이 이르기 위해서. 전 단계로서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가 뭘 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보니까 명상이 중요하네? 관심 좀 가져야 돼. 이거 알아차린 거잖아. 그죠? 네. 어이구 와보니까 세가지인데 토론 괜찮네. 아까도 여기 온 게 참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해서 저도 기뻤는데 네. 아마 다 구성원들이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신 말도 좀 마음에 들어요. 진리라는 말을 생각보다 안 쓴다. 제가 아까 진리라는 명확하게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 이 모든 종교단체나 수련단체는 진리를 얘기하고 진리에 이르는 법이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진리를 얘기했어요. 근데 진리에 이르는 법이 제대로 도달하지 않으면 진리에 이르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으면 거기서 가르치는 진리가 진짜일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아까 영이 뭐냐 이런 걸 얘기하면 이제 진리를 논하는 거죠. 영에 대한 컨셉.
그리고 아까 목사님 이제 굳이 영액해서 자꾸 하는 거는 이제 좀 답답해 보이는 대목이 있으니까 자꾸 또 그 좀 건드리셨고 그분은 그분대로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걸 해오는데 저는 그 다른 분들이 이렇게 서로 그걸 해나가는 것 자체가 토론이 풍성하고 좋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처럼 얘기하시는 과정에서도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저희가 토론 명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명상 가지고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시간은 요리를 할 때는 진짜 뭐 분한 칼 가지고도 속 이렇게 벼렸다는 얘기가 있지만 칼이 좋아야 잘 싸잖아요. 도구가 없이 요리를 잘하지 못해요. 그냥 날거를 먹기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마찬가지로 명상이라는 게 명상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라 명상이라는 단어가 나온 과정을 제가 유추를 하다 보니까 수련법 자전을 나오게 되는데 어떤 주제가 집중해서 쓸데없는 잠깐 편견을 지어던져 쓸데없는 편견 집어던지기가 세상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한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4대 동굴의 우상 4대 우상 치우기 이런 거 다 이게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진리에 얻는다고 그랬거든 그 사람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한마디로 딱 줄여면 명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명상을 다른 말로 바꾸면 생각 잘하기, 있는 그대로 보기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에 그 사이트에 올렸어요.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 잘하기 하는 게 근데 생각 잘하려면 주제에 집중해서 평경만 지우면 되는 거야. 그죠? 생각보다 근데 이거는요 생각을 잘하면 어떤 거 될까요? 경영에 쓰이죠? 행복이 이루는 데 쓰이죠? 그러니까 궁극적 깨달음 그 다음에도 돼. 자유도 얻을 수 있죠. 행복을 얻을 수 있죠. 하다못해 사회에 나가서 서로 잘 사귀는 것도 가능하죠. 다 돼, 이게. 근데 거기다가 최고의 자유 이루고 싶다? 그럼 그걸 또 마지막 주제를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 교육서부터 창의의 모든 것이 시작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고력을 키우는 방식인데 이게 왜 안 중요하겠어요? 근데 이게 어중빵하게 한다? 아니라는 거지. 진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에 이르는 방법 무지하게 중요하다. 무지하게. 네, 명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결국 명상의 단계를 거쳐서 진리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사실은 명상을 해보면은 너무나도 능력이 많아요. 그게 많은데 그래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또 많고 그런데 또 명상을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또 그 목적이 어떤 진리라든지 궁극적인 그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그냥 건강이라든지 평안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많이 있죠. 하여튼 근데 진짜 명상은 지금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시는 거고 거기에는 이제 알아차리고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고 위바사나 기본적인 거고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수 있다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인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거를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아까 단어 중에서 이제 뭐 말씀하시는데 뭐 다 아는 얘기지만 단어 자체가 편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은 우리 선도 쪽에서는 공부 안 됐다는 징표입니다. 평안 우리가 옛날에 우리가 편지 쓰감에서 평안이라는 쓰거든요. 우리 옛날 공부하는 선배들은 평안하십니까 쓰지 편안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평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뭐가 이런게 이건 맨날 안 하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아는 척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들으면 할아버지한테 듣고 그거 하는 게 야, 편안하다는 그런 놈 공부 안 되는 놈이야. 똥통에 들어가는 거야. 맨날 그런 얘기했어요. 편안하고 평안하고 편자가 그냥 글자 그대로요. 편자 보세요. 우편에 보면 똥통 같은 글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할아버지 그런데 그때는 이만 편안하냐 평안해진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나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 삶이신 걸 그걸 딱 제가 옛날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뭔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편안하려고 추구하는 사람은 괜찮은 그 사람하고 지내지 마라. 근데 그건 아니다. 평안하면은 좀 마음의 평안 같고요. 편안하면은 몸이 몸. 좀 편안한 뭐 그런 느낌은 있네. 근데 이제 편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 이 세상. 그래서 그 안자가, 네, 안자가 의미가 달라요. 안자가,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정자만 머릿속에 남죠. 그래서 저한테 질문한 것도 사실은 그게 아니고 안자예요. 그냥 안자. 이 안자가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수련 상태에서 정에 잘 들어가면 고요함에 빠지면 지금 얘기하신 평안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릴렉스가 아니라 그 상태에서도 아주 긴장 상태가 아니라 그 깨어있는 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글자가 틀려요.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려가 되고 예, 그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정려가 되고 정려가 되다 보니까 답을 아니 뭐 이런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서 중요한 설명 드린 걸 이제 지금 잊어버리신 건데, 근데 사실은요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알아차리기 때문에 얘기드리면 목사님 이제 사이트 들어와서 가끔 보시면 쓰는 말에 퀘스천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저도 많이 가끔 쓰는 말인데 알아차리면 질문거리가 생겨요. 그죠? 내가 이렇게까지 알았어. 신전체계가 이건데 이게 망가지기 시작해. 그럼 그 다음 뭐야? 당연히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작은 퀘스천이 시작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을 또 알았어. 그 명상 등등 뭐 이렇게 책 보든 책을 보면서도 자기 거를 만들어가는 건 반드시 명상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과정에 정려 과정이 들었고 그 득을 하게 되면 다시 그 다음 질문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렇게 해요. 다시 질문하는 거 보면 당신이 얼마나 공부하는 걸 알 수 있다. 토론도 똑같습니다. 사실. 질문하는 걸 보면 얼마나 고민하고 하고 있고 얼마나 넘어갔다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수련은 책만 보고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연세 드신 분한테 그 책 틀렸습니다 하는 소리가 예의에 어긋날 수가 있는데 분명히 수련 안 하는 사람이 쓴 책, 교수들이 잘못 이해해서 한자 공부해서 번역한 책 이거 아니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신문하는 영은 여기 저희가 권하는 건 번역 잘했기 때문에 번역을 잘했기 때문에 저기 아까 깨달은 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질문하는 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얼마나 또 발급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알고자 하는 그 발급함에 따라서 그 질문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의정 아니야, 그죠? 그게 의정이 그게 주제예요, 사실은. 그게 주제야. 두 가지 그 질문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왜 그 설명해달라고 했죠? 하나됨이 뭐냐고. 예. 아마 그 질문 좀 하고 그랬죠. 마지막에 캐시를 하시다가 이제 그 그걸 부분이 넘어갔었는데. 이 케미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세상을 다닐 때 하나는 그 감각적인 네. 경험이 있고 하나는 상징적인 경험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초월적인 경험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상징적인 걸로 상징물은 이해하지만 상징적인 걸로 좀 이제 우리가 불경에서 보듯이 초월적인 것도 조금 이해하고 또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시나 뭐 쓰듯이 감각도 조금 이해하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짠맛을 모르는 사람한테 짠맛을 설명해 주려고 책을 10,000권, 100,000권, 100,000권을 써도 그걸 맛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짠맛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감각적인 세계를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물론 이해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좀 직접적인 체험이 중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초월적인 어떤 세계에서도 그런 어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깨달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하려고 그러면 모순이 된다고 항상 그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세계가 어떤 건지 경험해보질 않아서. 말하려고 그러면 자기 말이 항상 뒤틀리고 비논리적이고 상징의 세계로는 조금 마치 달을 볼 때 손가락 정도의 지시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달을 보여줄 수 없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직접 체험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물론 이제 상징으로 접근은 좀 가능하겠죠. 나도 그렇듯이. 네. 그리고 좀 약간 진리라는 문제는 현대에 지금 웬만한 다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리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종교 빼놓고 일반 공부에서는 진리를 이미 학문이나 대부분에서 다 놨어요. 왜냐면 그 진리가
진리라는 걸 찾을 수 없다라는 게 거의 아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는 많은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래요. 네. 아니, 어떤 때는 이런 거예요. 지금 말하신 건 자의적인 해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 책이나 다른 데도 그렇게 써있진 않거든. 진리가 모든 사람이 찾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팩트와 진리, 트루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찾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요즘 통일자 이런 걸 찾아가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그들을 한마디로 딱 설명을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과학이나 이런 그 물질적인 어떤 실제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정말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 많이 얘기하죠. 아니지. 닐스 보어 같은 사람들이 이미 의식과 물질에 가까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람이 진리가 있다는 얘기는 안 했죠. 아니지. 진리는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문제예요. 진리를 그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진리는 네. 쉬워요. 이 세상에 참된 이치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어떤 특별한 교조가 얘기했다든가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된 이치를 찾으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거의 옛날부터 최고의 석학들은 진리를 찾고자 했죠. 그런데 진리라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 사람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표현도 다른데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표현만 다르지 거의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 그래서 지금 불교에서 얘기하는 일즉다 가지는 진정무지 같은데 이게 아까 잠깐 제가 얘기했었지만 이게 그냥 상징이냐 아니면 진리라고 얘기했지만 그냥 상징이냐 아니면 진짜 진리여서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진리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요. 지금도 한편으로는 저도 그 부분은 좀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러니까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분별증이 그러니까 그런 단어 빼고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믿는다는 건 그런 거잖아. 믿음일 뿐이지 아주 확실하진 않죠. 그렇죠. 네, 그거는 단지 내가 추정할 뿐이지 내가 경험된 오케이. 적이 없고. 그러니까 바꿔서 표현하면 믿고는 싶은데 아직은 신뢰를 100% 하기는 어렵다. 확률로 따지면 몇 퍼센트 될까? 확률. 나는 절대 그 깨달은 사람이 갖는 어떤 그런 세계조차도 인간의 세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세계를 벗어난 세계가 그러니까 어떤 이게 또 딴 얘기 한 거야. 아니 그딴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얘기만. 지금 너무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또 100%라는 말을 안 쓴다는 얘기죠. 아니, 이거 100%라고 했어요. 100%는 깨달은 건데. 아니, 그렇게 깨달았다니까. 나는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인가. 이런 거 같아요. 진리다라는 말을 쉽게 쓰는 사람이 문제가 있는 이유는 자기가 진리를 모르면서 이렇게 진리를 얘기하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표현하실 때는 나는 거기에 동의합니다라는 표현 비슷하게 쓰셨어요. 그럴 때는 100%는 나는 아닌 거 아닌데 나는 한 20% 믿고 싶어요. 이런 표현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그 문제를 떠나서 잘 보세요. 그러면 지금 난 그 반박을 저한테 한 그 초점을 잘 모르겠는데 이해가 잘 안 가요. 사실. 근데 내가 이제 얘기했죠. 이제 왜 여기서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냐.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좀 아까 난 종교적인 부분에서는 진리를 많이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다 진리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일상적인 어떤 학문적인 어떤 그런 영역들, 우리의 알의 세계, 쉽게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분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떤 그 초월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아까 그 일부 얘기하면 초월적인 영역이 아니라 지금도 용어를 너무 많이 써요. 분별지는 뭐예요? 분별지는 어떤 그런 그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모르는 쓰지 마요. 아니. 네? 분별지는요. 네. 분별하는 지혜를 분별지라고 그래요. 아주 쉬워요. 그리고 나누는 거죠. 모든 걸 분별하고 나누는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하는데 분명하게 사용하지 못하면서 쓰니까 자기 용어를 분명하게 설명을 못하는 거라고.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이런 거고요. 아까도 지금 똑같은 현상인데 뭐를 얘기하셨냐면 반발하는 게 아니고 봐봐요. 아니 내가 일중체상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 진리로 받아들인다 했어 분명히 했는데 그랬죠. 했는데 그 얘기를 설명해서 얼마나 믿어야 했더니 지금 설명이 길어지잖아요. 아, 왜 그러냐면 그걸 얼마나 믿느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0%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그 문제를 퍼센테이지로 나는 뭐 반만 믿습니다, 30% 믿습니다. 오케이.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얘기를 이런 합니까? 거죠. 0은 아니죠. 그런 거죠. 그 얘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질문 자체가 참 상당히 황당한 질문이니까. 맞아. 그냥 황당하지는 않고 그때 내가 믿던데 내가 믿는데 완전히 안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그랬는데 완전히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럼 어느 정도나 믿는다를 퍼센트로 바꿔도 요즘 사회에서 문제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냥 확신은 안 오는데 그걸 믿고 싶다. 지난번에 그 퍼센테이지로 저를 이제 또 얘기하시면 난 퍼센테이지 나오면은 난 그 말을 내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참 애매해요. 알았어요. 내가 그 말은 알았어요. 내가 퍼센테이지를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제가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로 바꿔서 할게요. 앞으로. 어느 정도? 사실 우리가 어떤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질문 중에 하나가 심리학 쪽입니까 아니면 사회학 쪽입니까? 내가 둘이 다 있어서 내가 하나가 됐는데 그러니까 그걸 질문하는 자체가 아니지. 왜 질문하나?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질문 요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질문 저거 그게 왜 들어봐봐. 질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 진리, 불교가 가지고 뭐 그런 진리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그 질문은 분명히 그거 말고 그 전에 이제 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심리학하고 사회학하고 그것도 설명드릴게. 뭐 어떤 말이냐면 분별지라는 표현처럼 더 물어보면 설명하기 애매하시면서 그 단어를 쓴다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도 제가 뭐라고 고만만 기억나시는 분별지라는 그냥 그 자체로 알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얼마나 구별한다. 근데 말로 설명하지 못한다며요. 아니 이게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가 토론장이다. 혼자 이해할 때 상관없어요. 근데 분별이라는 말을 내가 얘기하기 설명하기 어렵다면 처음 듣는 사람은 좀 애매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공부할 때 사실은 분별이라는 용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분별이라는 용어 때문에 분별은 나쁜 거냐 좋은 거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분별지가 지금 뭔가 약간 나쁜 듯이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건 분별하는 거죠. 그죠? 어떻든 간에. 저는 나쁜 놈이라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 근데 뜻은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분별지로는 뭐 이런 표현을 쓰셨어. 그러니까 자기가 쓰는 용어가 분별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하셨으면 되는데 그 단어를 쓰는 순간에 분별지라는 단어 때문에 분별지가 가지는 용어가 이미 다른 걸 바꿔놓는단 말이에요. 본인의 생각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 단어 쓰셔도 괜찮아요. 근데 정확하게 설명 있는 단어를 쓰면 모르면 그 설명을 해야 공동의 토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회학적 용어, 심리학적 용어가 막 나오기 때문에 또 저는 사회학을 그쪽에 당연히 결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결합 안 되는 게 아니니까. 그때도 제가 또 다른 질문을 하고 뭐 할 때 지금처럼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막히든가 좀 피하는 면이 있으셔서 제가 그랬죠. 가능하면 알기 쉬운 말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썼던 거 기억나시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별지가 아니라 이런 말을 쓰시면 되지 않나요? 내가 공부한 바로는 내 판단력으로는 확실치는 않지만 나는 그게 좀 아직도 맞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문 용어가 많이 들어가. 근데 전문 용어가 적절히 안 쓰이면 사실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식별지 있는 것도 아시죠? 예, 들어봤습니다. 식별지와 분별지는 어떻게 다를까요? 식별지는 그 의식 이런 걸로 하는 거 아닙니까? 분별지. 분별지는 모든 그냥 뭐 나누는 거. 그건 의식으로 안 하나? 예. 그것도 의식으로 하지만 의식 말고 좀 아까 의식 말고 앞에 있는 오식이 있으니까 오식으로 하는 모든 것들 다 합쳐서 분별지라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게 지금 봐라. 분별지와 식별지는 다 다른 거네요,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시간도 이제 해서 하는데 단어가 제가 왜 그런 단어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지. 제가 어떤 것들 얘기할 때는 딴 내용이 아니어도 좀 틀려도 가만히 웃고 있다가 어떤 얘기 나오면 유난히 좀 이렇게 좀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제가 꼭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다고 생각해요. 쉬운 말을 써서 통할 수 있으면 그게 우선 좋고, 그다음에 전문용어를 자기가 사용했잖아요. 남이 물어보거나 했을 때 애매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통문용에서는. 특히 근데 썼는데 보담 질문에 나가면 내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 말고 쓰시는 용어는 분명히 남한테 알아서 설명해 주시면 괜찮아요. 써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제가 식별지, 분별지 같은 거가 쓰이는 용어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는 거는 저도 그걸 공부해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대목이 우리가 또 넘어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단어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 이런 단어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자 하는 근데 거고. 우리가 언어를 쓸 때 가령 어떤 언어를 이렇게 표현할 때 가령 뭐 누가 존재합니다, 누가 있습니다, 누가 이제 나는 뭐 어디에 몇 시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딱 그렇게 얘기하면 있었습니까? 있었다는 게 존재죠. 존재는 뭡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그날 거기서 뭐 하고 뭐 했다, 거기 내가 몇 시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물론 있다라는 이지라는 어떤 그런 뭔가가 있겠죠. 그럼 그걸 갖다 놓고 철학적으로 막 질문에 들어가면 좀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게 아니라 이 지금 봐봐요. 지금 수준에서 좀 이상한 거야. 잘 설명을 해놓고 그렇게 분석은 철학처럼 왜 아니 왜 그러냐면 그 내가 지금 말하는 그 층이 있지 않습니까? 층과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층. 그러니까 내 일상적인 얘기를 할 때 존재한다, 어디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좀 아까처럼 서양책에 나오는 그 존재, 비밀 어떤 그런 부분, 그런 존재에 대한 부분과 존재 이런 부분으로 막 들어가서 질문하면 내가 말하는 그 이야기의 영역과 층과는 어울리지 않는 질문이죠.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라는 거는 한 단어가 많은 장소와 많은 층에서 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가 쓰이는 데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감이 오면 그다음 그걸 받으셔서 이야기할 때 거기 이제 그러다가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 논쟁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왜 문제인가? 내가 들으니까 이런 문제다. 그러면 그 문제는 왜 중요한가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하지 않아? 분별지를 이렇게 써서 지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봐봐요. 어떤 존재하는 단어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그 다른 단어 딴 사람이 똑같이 이해하냐고 그걸. 그러니까 제가 사회에서 그걸 이해시키려고 질문하는데 그건 듣기 싫어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 왜냐면은 뭐 물어봐야 아는지 아니, 분별치라는 말을 아까 좀 다르게 이해하셨나요? 아니, 분별치. 아니요, 후다다닥, 넘어가가지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명확하게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단어로, 자기가 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단어로, 간단하게 표현해주면 좋으실 것 같다라는 그런 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말씀을.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뜻대로 말씀 아니, 근데 제가 볼 때는 뜻대로 얘기하시는 게. 아니 근데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그 얘기 듣는 게 사실 조금 기분 나쁘신 것 같아서 그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거예요. 토론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왜 이거 소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딴 거 갑시다.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영이 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분별지고 뭐라고 그런 단어는 아주 사정시효화 되는 거예요. 왜냐? 자기 표현을 하는데 조금만 잘못된 거 허락될 거다?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이 토론은 우리가 오해하는데 제가 우리 그 서영수 박사 아끼는 후배지만 전에 어떤 때 얘기했어요. 끝나고 나서 인사하고 뭐 시간을 갑시다면서 이 귀한 시간에 내가 그거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딱 잘라한 적이 있어요. 왜? 소중하게 시간 나눠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지식 자랑을 들으려고는 안 하는 거라는 얘기 여기가.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좀 아쉽지만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얼마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던져봤는데 그 설명을 또 분명하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떤 표현에서는 제가 그 표현에 기분 나쁘시면 쓰시는 단어를 내가 오늘은 정확하게 쓰고 해갖고 이렇게 하시면 저도 배우고 딴 사람도 배우고 좋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분별지 아까 전에 표현하신 것처럼 좀 뭘 돌려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내가 몇 시에 어디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근데 그 존재하는 게 똑같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표현 쓰셨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기서 특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토론이죠. 그래야 언어로서 우리가 진도가 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그만할 때 기뻤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사례를 들어서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런 거잖아요. 아까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명상에 대해서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나올 때 제가 했던 방식 하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지적을 했나. 제가 노여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아까도 저분이 얘기했을 때 지난달에 대학을 얘기하셨고 요번에는 또 어떤 스님이 쓴 책을 얘기하셨어요. 그 저는 책을 인용해도 괜찮기는 해요. 근데 잘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잘.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한 얘기가 아닌 걸 제 얘기라고 하시면서 하면 그 책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고, 그렇게 쓸 수가 없어, 스님이면.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이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명상 안 해본 사람이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해보면 듣기도 이상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했어요? 예.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거기도 이상하네. 제가 볼 때는 그, 거의 다 이렇게 경락이고 뭐다 열려서 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경락이 열리는 건 아니, 기준이 득도도 됐고. 아니 좋아. 아니. 득도도 기준이 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득도의 기준은 뭡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 득도도 된 것 같고. 그 뭐냐면 하나라는 거를, 그러니까 경계가 없다라는 거, 무경계라는 거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그걸 말로는 뭘로 알아요? 그걸 그 사람이 주장하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아는 거지. 내가 뭐 그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내가 압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증명할 방법 있으십니까? 있죠. 다른 어떤 방법을 하십니까? 한번 좀 모시고 와보세요. 어떻게 하나? 지금처럼 해, 지금처럼 하는데 모르는 단어 막 갖다 쓰잖아요. 여기 많은 도사 왔다가 갔어요. 많은 도사 왔다가 갔어. 그래갖고 제자 만들고 싶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 왔다 갔는데 거의 한 달 못 견디고 많이 나온 사람은 두어 달 이래요. 자기는 일감을 이루고 왔다 그러는 사람 꽤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지금도 저는 그런 표현이 이런 거죠. 제가 어떤 게 좋다 나쁘다고 하면 자기가 체험한 거나 이런 걸 가지고 아니면 그분의 수련법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경락이 열렸기 때문에 죽으면 끝나는 경락 열린 것 같고 여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가신 이 양반 경락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거예요. 즐겨 쓰는 용어와 단어, 그 다음에 그거에서 조합. 사실은 제가 왜 이제 득도 때문에 얘기를 드리냐면 견성이다, 득도다, 깨달았다 이런 증거들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쓰는 용어에 대해서 아주 거의 퍼펙트하게 씁니다. 깨달은 자의 특징은 남의 말을 안 쓴다고 그러잖아요. 네? 남의 말을 안 쓰고 지 말을 한다고 그러죠. 어깨 정도?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일관성이 있어요, 언젠가. 알기 때문에. 네. 그리고 경계를 다 얼마큼 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경락이 통하기 때문에 잘 깨달았다는 말은 안 그건 하시고 아니죠. 본인이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사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설명을 하실 때 경락 얘기를 하신 것도 실수하신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공부를 3년 하셨다니까 하시면서 그분의 진짜를 배우고 여기도 오셨으니까 우리한테도 나눠줄 건 나눠주고 가져갈 건 가져가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뭐를 하든 간에 사고력이다 이거죠. 명상은 사고력을 키우는 거고 그리고 깨달음에 이를 때는 어떤 사람이 득도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단하는 것도 결국엔 자기의 사고력으로 하게 되고 그렇죠? 결국엔 자만 무슨 수련법이 있든 뭐든 명상이든 뭐든 간에 마지막엔 자기 거울에 비춰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고력. 자기 생각 말고 보니까 토론요, 그냥 좋은 대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따라. 그러면 지금 말하는 사고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좀 판단한데. 사고력? 예. 왜? 좀 약간 부처님 깨닫고 그런 게 사고력이라는 얘기 할 수 있어요. 사고력. 그거는 사고라 생각한다는 거는 어떤 에고를 갖고 어떤 뭔가와 관계를 갖는 것이고, 좀 아까 그 부처님이 깨달은 그 단계는 에고 자체가 놓아버린 상태에서 가는 관계. 그거는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그거는 아니죠.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네. 자, 에고는 천마에 속해요, 아니에요? 천에 속하죠.
그럼 참나네. 그런데 참나는 아니죠. 그게 이제 좀 아까 이분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에고는 참나에 속하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왜 불교 얘기 물어봤는지 아세요? 이게 두 개가 따로 놀아서 일중일체 다중일 일질일체 다중일이라는 게 뭔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게 화엄에서 얘기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어떤 아니, 아까 믿는다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이 본인이 믿는다 뭐였다니까? 훈련 자체가 아니,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본인이 이 얘기할 때 저희들 할 때 다르다는 거야.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내가 지식으로 얘기하는 자의 단점이 필요한 것만 해야 되는데 자꾸 더 설명하다가 틀리는 그러면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데서 설명해 보세요. 사고력을 가지고 명상은 사고력을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죠. 예. 그러니까 문제지. 그래서 이런 거예요. 사고라는 오노라는 건 제가 정의를 딱 해드릴게요. 예. 오노라는 거는 사고력의 정점에서 오는데 내가 우주나 자기가 뭔지를 깨달으려고 초점을 다 맞추고 사고력을 집중시켜 가는데 이 사고력은 이상해서 내가 책임을 배우거나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졌던 사람과 자연에 대한 평가를 마구 바꾸기 시작을 해서 잘못된 걸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판단을 놓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모든 지식을 떠나서 어느 순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리와 순간이 넘어가면 삼내 상태에서 더 단합같이 득이 오죠. 그래갖고 그게 오는데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그러죠? 깨달음이라고 생각이죠. 깨달음. 그리고 불교에서는 그거를 식대화의 완성이라고 해요. 그거. 그래서 식대화의 완성이라는 건 결국 인식의 변화가 와서 사고력이 궁극에 달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천만 버릇이 오는 건 아니야. 근데 그 사고라는 표현이 일상적인 사고력도 있고 그 사고력도 있는데 그렇게 그 혼돈해서 그렇게 쓰면 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고력, 그거를 에고로 표현하고,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음에 대한 생각은 그건 에고가 아니라 성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에고가 깨닫는 거고요. 에고가 다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관계가 그 깨달았던 그 상태에, 네. 그러니까는 어떤 좀 아까 그 깨달음 느낀 거는 네. 좀 아까 참담한 그런 거 느낌이 없죠. 네. 느끼지만 좀 아까 어떤 이렇게 행동하고 뭐하고 의식하고 이런 모든 거는 다 에고라는 거죠. 그건 맞죠. 그건 아주 인정합니다. 네. 그런데 사고력이라고 하면 좀 아까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사고력과 좀 아까 그 단계에서 사고력이 어떻게 차이가 사고력을 높이면 된다니까요. 아니 근데 그게 두 가지 단어를 한꺼번에 쓰니까 아니지. 그 트집은 좋아요. 아주 제가 만족하는데 사고력에 대해서 정의가 안 트집 돼. 잡으려면 잘 됐습니다. 아니야. 근데 어떻게야? 그 트집이 정확하지가 않았어. 근데 대신 트집 박는 방식은 아까보다 훨씬 좋아요. 뭐냐면 내가 왜 이렇게 쓰는데 그게 불만이 이거보다는 지금 이 사고력.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고력을 정의할 때 사고력을 보면 인간이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뭘 모르냐면 사고력이 낮을 때와 사고력이 높을 때를 구별하지 못한다. 둘 다 사고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고력이 세면 궁극에 달하면 선배에 들어가서 답을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대로 얻고 상대하는 건 사고를 놓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게 그러니까 참 잘못하는 삼매에 들어가면서 사는 말이 아닌 거예요. 삼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원하는 주제에 집중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때 그걸 찾으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제가 어떤 주제를 생각하십니까? 뭐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견성이나 마지막이 들어가면 그건 이제 그게 주제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라는 주제를 향해서 들어가면 돈 버는 그게 상대가 되는 겁니까? 그렇지. 그 돈으로 벌긴 나오지. 그러면 선배는 모든 면에서 다 선배는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떻게 사기를 칠 건가 몰두해서 어느 순간 물론 좀 아까 그 선매란 상태에 들어가서 그런 사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런 산매에 들어가서 올바른 자명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를 할 수 있어요. 올바른 게 아니라 정답을 얻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명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 사고를 그 상태에서 한다는 게 뭐 산매라 그거 어떤 그런 사고 그러니까 좀 아까 저분 말에 제가 어느 동의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고가 과연 산매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으로
사고 자체가 정지되고 무념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무념 상태가 된 상태에서 그 에고로 그 전에 가졌던 그 관계가 새 사물이든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그 참나로서 존재하는 거. 그 상태가 바로 참. 저는 그 무념을 별로 그 생각 없는 거를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맑아지는 그러니까 상태에서 좀 아까, 어떤 하나의 목적으로 삼고 좀 우리가 아까 명상에 그러면-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생각 없이 맑은 상태가 바로 알아차린 전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면 하는데 우리 말해서 우리가 천재들이 하는 상호 있잖아요. 예? 천재들이 하는 몰이 어떤 천재들이 하는 몰이 어떤 말도 내치고 왔을 그 몰입도 그러면 상입니까? 뭐에 선배예요? 선배. 그거는 그러니까 수련하는 사람의 가장 문제점이 어떤 거냐면 선배는 승부에서 보통 사람이 도달하지 못한다고 그렇지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찾아가면 생각을 알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맞추고 지금도 용어만 쓰고 다니요. 그러니까 한라산은 있는 이런 게 거예요. 아닙니까? 자기가 전공해서 어떤 분야를 해나가네 그거를 거기서는 선배에 드는 사람은 굉장히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도노라는 거는 달라요. 그건 뭐냐면 그 선배의 경지하고 일반적인 모든 틀을 집어넣었을 때도 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경성했다는 그래서 그게 다르다. 그래서 확철된 거. 도노가 되고 확철되고 된다는 건 선배는 기본이고 주제가 그렇죠. 명확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주제가.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얻는 거지. 거지. 그러니까 아니면 선배야. 그런데 그 사고라는 개념 자체가 그게 사고다. 그러니까 사고력의 절정을 이루는 방식이 아마- 선배를 체험해야만 사고력의 절정이다. 그냥 그렇게 사고를 쓰시면 다른 분들 다시 이해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서 공부할 그거를 건덕지를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래 우리 다음 달에 요거가 진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죠. 제가 진리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진리라는 아주 재밌는 주제입니다. 너무 광범위해요. 네. 그래서 좀 아까 왜 안 되는지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저희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네, 자 마지막으로 할 얘기 있습니다. 예. 34분 전에 하고 싶었었는데 참았어. 네, 그때 말 못했더니만은 34분 됐습니다. 잘 참았어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다음 주제 또 제가 나서면 정말 좀 염치 없지만 괜찮아요. 염치는 없지만 아무튼 아주 흥미롭고 좋은 네, 내용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질문을 해도 괜찮겠는데 미리한 거. 질문 때 체크하고 싶어서. 좋아요. 아까 그 지구인, 우주인 비해서 우주인 여기 위에 거 말고 여기서 말하는 지구인, 우주인 아까 말했을 때 그 우주인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봐. 그 토론거리 만들어. 우주인 자연인 저도 이제 뭐 창피하지만 마음 준비는 됐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젊은 사람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살아보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인, 이 정도까지는 한번 일단 들어보는지 아무튼 비동량 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아무튼 다시 뭔가를 공부를 다시 하는 것이 좀 더 제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는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니 좋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편의한 듯해서 사실 좋은 주제였고요. 우주인 자연이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거냐면 오늘 도노라는 단어 쓰고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저는 수련회에서 한 거죠. 참 어려운 단어 쓰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주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되는 거예요. 그게 도나. 그러니까 참나고 애고 이것도 다 필요 없어. 사실은 내가 우주인 입장에서 우주만 바라볼 수 있으면 그게 깨달음이 궁극의 깨달음이거든요. 왜냐면 그 얘기는 내가 우주 입장에서 우주를 바라보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겠어 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도노라고 그러고 그런 상태를 궁극의 깨달음의 단어로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가장 잘못된 게 책을 먼저 보면 아주 이런 단점이 있어요. 어떤 상태를 해도 그런 단어를 갖다 쓸 거라는 아니면 저희는 다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죠. 그리고 책을 위주로 보게 되면 언제나 그 책 때문에 반발이 있어요. 난 예전에 우리 도관하고도 그런 적이 꽤 있는데
그 어떤 수련이든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럼 철저하게 내가 하는 수련은 다 좋다고 소중하죠. 그런데 왜 소중한지, 목사님 아까 좋아하지, 나는 왜 이거를 최고라고 하는지, 왜 득도한 건지, 왜 깨달았다고 하는 건지, 이걸 한번 자문해야 된다. 그 질문 좋습니다. 다음 주에 또. 아, 예. 예,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아유,